여러분은 어릴 때 어디 다쳐서 피가 나면 그거 침 바르면 낫는다? 대충 빨간 약 발라라. 이런 말, 또 목에 가시가 걸렸을 때 찬밥 한 덩이 삼키면 돼. 이런 말 한 번쯤 들어보셨죠? 비슷하게 과거 군대에 가면 머리가 아플 때, 배탈이 났을 때, 봉화지겸에 걸렸을 때 분명히 증상은 전부 다른데 의무대에 가면 먹으라고 주는 약이 전부 똑같았던 이상하고 찝찝한 기억도요. 하지만 벌에 쏘인 곳에 된장을 발랐다간 2차 감염으로 자칫 폐혈증까지 생길 수 있고 뱀에 물린 상처에 함부로 피를 빨아냈다간 입을 통해 균이 침투해서 합병증으로 쇼크가 올 수 있다는 사실. 이제는 누구나 알고 있죠? 눈만 돌리면 바로 병원에 갈 수 있는데 미련하게 참거나 잘못된 민간요법으로 병을 키울 필요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이렇게 한국에선 라떼는 말이야. 소리 나올 만한 과거의 모습이지만 수많은 외국인들에겐 지금도 일상이고 현실인데요. 선진국들이 모여있는 유럽조차 참다가 병을 키우는 상황이 너무 많다면서요. 프랑스 출신 아네스 씨의 이야기예요. 한국에선 아프면 바로 병원에 가죠? 유럽 대부분 국가에선 아프면 참거나 진통제를 먹거나 전화를 걸죠. 프랑스에선 가정 일반의에게 전화를 걸고 예약 잡는 것부터 시작돼요. 일반의에게 증상을 상담하면 보통 약을 처방해주는데요. 한동안 약을 먹어도 나아지지 않으면 그때 전문 의사의 진료 예약을 잡게 되죠. 진료 과목에 따라 일반의를 거치지 않고 바로 전문의에게 예약할 수도 있지만 최소 4주는 기본, 보통 몇 달 기다려야 하고요. 그렇다 보니 오랜 세월 기다리다가 병이 자연적으로 낫는 사람도 있어요. 그 반대로 치료 시기를 놓치는 바람에 고칠 수 있는 병이 심각해지는 일도 흔하죠. 문제는 프랑스로 돌아온 이후 내 가족에게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아빠가 오른쪽 무릎이 불편하다고 일반의에게 진료를 받았을 때 처음엔 잔디밭에서 산책을, 그 다음엔 수영을 권유했고요. 그렇게 진통제 먹으며 운동하기를 1년 2개월, 점점 심해지는 통증 끝에 마침내 전문의를 만나 MRI를 찍고 결국 수술을 받아야 했답니다.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내 언니는 산부인과 검사에서 자궁근종이 발견되었고요. 전문의는 크기가 크지 않고 외형적 이상도 없다며 1년 뒤 상태를 보자고 했죠. 몇 달이 지나 언니는 가벼운 복통이 생겼고 일반의에게 증상을 말했더니 생리불순이나 소화불량 같다면서 처방전이 필요 없는 진통제를 권했죠. 계속 약을 먹어도 통증은 사라지지 않았고요. 그래서 2달 가까이 예약을 기다린 끝에 전문의에게 초음파 진찰을 받았는데 그동안 자궁 근종이 급격하게 커져버렸던 거예요. 결국 자궁 전체를 절제했죠. 치료 시기를 놓쳐버리는 바람에 다시는 아이를 가질 수 없게 된 언니. 그저 손을 잡고 함께 울며 슬퍼하는 것 말곤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어요. 복통이 생겼을 때 그냥 초음파로 확인만 했어도 이렇게 안타깝고 슬픈 일은 없었을 텐데 한국에 있을 때 생리불순과 빈혈 증세로 바로 병원에 가서 초음파부터 각종 검사, 치료까지 1시간도 안 걸렸던 기억이 떠올랐고요. 한국에서 지낸 5년간은 정말 다른 세상에 살았다는 걸 뼈저리게 실감하는 순간이었죠. 아프면 병이 커지지 않길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아프면 바로 병원에 가서 치료할 수 있는 곳에 살고 싶다고요. 프랑스에서 일반의가 아닌 전문 의사의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1개월 이상의 예약 대기가 기본인데요. 프랑스 일간지 르피가로의 조사에 따르면 안과 전문의사 진료는 평균 3개월 2일로 가장 긴 예약 대기가 필요했고요. 피부과는 2개월 3일, 산부인과는 1개월 23일, 이비인후과는 1개월 14일 예약 대기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죠. 문제는 이 통계가 빠른 예약을 잡기 위해 추가 예약 비용을 지불한 경우까지 전부 포함한 결과라는 것. 이처럼 프랑스뿐만 아니라 공공의료를 표방하는 유럽 대부분에서 아주 심각하게 아프지 않으면 하염없이 진료 예약을 기다려야 한답니다. 심하게 다쳐 위독하거나 긴급 수술이 필요한 정도가 아니면 응급실에 가도 그냥 돌려보내기도 하고요. 제일 문제는 겉으로 드러나는 심각한 증상이 없는 경우인데요. 초기 암이나 초기 혈관 질환 등 자각 증상이 없는 병은 검사를 요청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자연히 순서가 밀려 몇 개월이 흘러가곤 하죠. 프랑스의 경우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시내에 별도로 위치한 검사 센터에 예약하고 최소 2-3주 기다려 방문해서 검사를 받고요. 여러 가지 검사가 필요한 경우 검사 센터마다 전문 분야만 취급하기 때문에 검사 하나마다 몇 주는 기본이에요. 그렇게 검사 결과가 전부 나온 다음에야 다시 전문의와 진료 예약을 잡게 되죠. 이러면서 치료 시기를 놓치는 바람에
손쓰기 어려운 상태가 되는 일이 많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아프면 바로 병원 가서 치료를 받은 외국인들은 다른 세상처럼 느껴지는 거죠. 한 가지 열받는 문제라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한국건강보험공단의 외국인 재정지수는 무려 1조 6,767억 원 흑자라는 놀라운 사실. 그런데 오직 중국인만 같은 기간 건강보험 누적 적자가 2,844억이라는 점 짜증나죠? 대주는 곰이 넘고 돈은 떼놈이 받는다는 말이 딱 들어맞네요. 한국에서 병원에 가보고 충격받은 외국인들은 온라인과 SNS의 다양한 경험을 공유하는데요. 재미있는 반응 몇 가지 골라볼게요. 나의 끔찍한 경험을 들으면 프랑스에서 아프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알게 될 거예요. 불쾌한 복통과 함께 하루에 몇 번씩 화장실 가는 일이 지속되었죠. 한 달 반을 기다려 전문의를 만났을 때 그는 대장 내시경을 권했고 그 전에 몇 가지 검사를 지시했어요. 혈액 검사 예약에 3주, 알러지 반응 검사에 3주, 대변 검사 예약에 추가로 2주. 제일 문제는 응가를 투명한 케이스에 담아 들고 가야 한다는 것. 파리 시내 번화가 한복판에 있는 검사센터로 말이에요. 마침내 그날이 되고 비좁은 검사센터 내부에는 발 디딜 틈 없이 많은 사람들이 통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죠. 담당 직원은 무덤덤하게 내 이름을 불렀고 모두가 바라보고 있는 테이블 위로 뚜껑을 열고 케이스를 올려놓으라고 했어요. 케이스를 열자 코를 막고 찡그린 사람들 표정. 그래요, 나도 토할 것 같았으니까. 새빨개진 얼굴을 숙이고 도망치듯 나와버렸죠. 그런데 일주일 후 더 끔찍한 연락이 오지 뭐예요? 샘플이 훼손되었다며 2주 뒤에 다시 가져오라고요. 그런 끔찍한 과정을 거쳐 4개월 만에 마침내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을 수 있었어요. 한국 친구는 이 모든 과정을 듣고 다음에 아프면 그냥 한국으로 와 라면서 원시인을 보는 눈으로 나를 위로했답니다. 프랑스에선 건강보험과 사보험에 가입하면 거의 진료비 부담이 없어요. 문제는 한없이 기다려야 하고 병도 한없이 지속되죠. 프랑스에 있을 때 10년도 넘게 습진과 만성식도염을 달고 살았어요. 치료하고 다음 예약을 기다리는 동안 다시 악화되길 반복하면서요. 그러다 한국에 파견 와서 신세계를 만났습니다. 메디컬 타워에서 고작 1시간 만에 2군데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요. 2, 3일 간격으로 원하는 시간을 골라 치료를 받으러 다녔죠. 그리고 고작 4주 만에 완전히 낫는 기적을 경험했어요. 독일에서 확실치 않은 증상이나 별도의 진단, 검사가 필요한 경우 그냥 다른 나라로 가라고 하고 싶네요. 환자가 직접 검사해주는 곳을 수소문해서 찾아야 하니까요. 문제는 그 정보도 정확하지 않다는 거죠. 전화하면 그런 건 취급하지 않는다거나 주치의가 아니면 대답해줄 수 없다거나 이메일 보내면 3개월째 읽지 않은 상태. 만약 원하는 검사가 가능한 병원을 한 달 이내에 찾을 수 있다면 정말 운이 좋은 거예요. 물론 찾는 게 끝이 아니고 검사 예약하는데 몇 달 걸릴진 모르지만요. 당신이 믿는 신에게 기도하세요. 찾는 사이에 병이 악화되거나 병이 낫거나 아마 둘 중 하나겠죠? 아프면 바로 병원에 가는 걸 당연하게 누리는 환경.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한국의 모습은 더 나은 한국을 물려주기 위해 애써온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영상을 보는 여러분이 이룬 자랑스러운 결실이죠. 목숨 바쳐 나라를 지키고 6.25의 폐허에서 맨주먹으로 일어난 한국인들 정말 멋지고 감사하다는 말 꼭 해주고 싶어요. 네, 영상 중간에 아름답지 못한 내용이 좀 있죠? 어렸을 때 학교에 체변 봉투 들고 가서 여자애들 앞에 꺼내놓기 민망했던 상황과 비슷한 느낌? 지난주부터 재활 치료 중인 팔이 저리고 이상 증상이 생겨서 주사 치료받고 손을 못 쓰고 있었습니다. 유럽 쪽 지인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문제 생기는 즉시 병원 가서 치료받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복받은 환경인가 스스로 실감하게 됩니다. 오늘은 6.25 70년 전 침략으로부터 목숨으로 이 나라를 지켜냈던 분들 덕분에 세계 속에 당당히 자리 잡은 한국, 그 안에서 우리가 눈부신 발전과 풍요를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는 그분들께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그리고 영상을 보고 있는 모든 한국분들 역시 각자 마음속으로 수고하셨다, 고맙다, 감사하다 인사 나누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